이번 시간에는 RLC 직렬회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RL 직렬회로의 교류전압 VM 사인 세타를 가했을 때 회로의 위삼각 세타를 나타낸 것은, 그러면 RL 직렬회로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R과 L의 직렬회로가 있죠. R과 L의 직렬회로가 있으면은 이때는 저항값이 R 옴이 되는 거고요. L 부분의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J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 R은 이만큼 가죠. 이 J의 오메가 L은 90도 방향으로 가겠죠. J의 오메가 L.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Z는 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세타가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위상각. 그러면은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자, R분의 오메가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아크 탄젠트를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이곳 문제에서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대요. 저항 R과 자, 코일이 이렇게 직렬 접속되어 있고요. 이때 얘가 R이 되는 거고 얘는 L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R은 8옴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대요. 자, 교류 전압을 200V를 가해 주는 거죠. 이때 가해 줬더니 자, 전류 I가 20A가 흘렀습니다.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곳에 자, 저항 R과 리액턴스 XL이 합쳐지면 얘가 임피던스가 된다 했잖아요. 먼저 이 전류를 알고 전압을 알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Z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V는 IR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이 R 대신에 자, Z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Z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Z는 I분의 V가 되는 거죠. I분의 V가 되는 거고, 얘는 자, 20A하고 200V예요. 그러면은 임피던스 Z는 10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임피던스 Z는 8옴 더하기 J의 XL인데 얘를 계산했더니 10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8옴이고요. XL이죠. 근데 얘가 10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10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XL의 제곱은 1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이고, 얘를 없애주려면 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100이고 얘가 64니까 루트에 36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답이 6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암기했던 게 있었죠. 6대 8대 10. 그래서 답은 6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R이 6옴이고요. XC가 8옴일 때 임피던스 Z는 자, 600이 J8옴으로 표시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인가 물어봤죠. 자, 일단 C가 보여요. 그러니까 R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뭐 힌트가 되겠죠. 일단 R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형식으로 나온 거 보고 직렬회로라 그래요. 직렬회로. 그래서 답은 1번 RC 직렬회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음 챕터에 배우겠지만은 이 병렬회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답은 1번 RC 직렬회로가 되는 거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은 6옴이고요. 리액턴스 XC는 8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저항 R이 있고 자, XC니까 콘덴서 모양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교류 전압이 가해지면은 이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이 전류가 몇 암페어? 15A라는 거고요. 저항은 6옴. 자, XC는 8옴이죠. 8옴인데 XC니까 마이너스의 J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합성해주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압을 물어봤죠. 자,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V는 I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R 대신에 Z 이렇게 하면 되겠죠. V는 I 곱하기 Z가 되는 거고요. 전류가 10A이고요. 임피던스 Z가 6 빼기 J의 8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60 마이너스 J의 80.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9ohm이고 용량 리액턴스가 12ohm인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이쪽이 9ohm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마이너스 j2의 x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얘가 12ohm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가 임피던스 z가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 z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기로 풀어보면요. 루트에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엔터 누르시면 15가 되죠. 그래서 답은 15ohm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전 시간에 외웠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3대, 4대, 5, 6대, 8대, 10, 9대, 12대, 15.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 데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이 15ohm인 RC 직렬 회로에 R과 C의 직렬 회로예요. 자, 80Hz의 100V의 전압을 가하니, 자, 전압을 가했어요. 이때 이 전압의 크기가 자 100V이고요. 이때 주파수 F가 80Hz라는 거죠. 이때 저항 R이 15ohm이죠. 자, 그리고 얘는 XC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했더니 전류 I가 4A가 흘렀대요.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를 물어봤죠. 자, 이때 그래서 이 저항 R과 마이너스 J의 XC를 합성하면 얘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빼기 J의 X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대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V는 I 곱하기 R 대신에 Z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Z는 I분의 V가 되겠죠. 자, V는 100V이고요. 전류 I는 4A예요. 그래서 얘 크기가 25ohm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저항 R이 15ohm이죠. 자, 빼기 J의 XC는 25ohm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항이 15ohm이고, 자, XC가 J의 XC 이렇게 되죠. 얘의 크기 임피던스 Z가 25ohm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자, 여기 15의 제곱 플러스 자, XC의 제곱은 25의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XC의 제곱은 25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제곱을 날려주면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 계산해 보면요. 루트에 25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하고 누르시면 20이 되죠. 자, 2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5ohm이 되는 거죠.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이 4ohm이고요. X가 3ohm인 RLC 직렬 회로에 5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회로를 그려보면요. R, L, C가 있습니다. 이 R은 지금 현재 4ohm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리액턴스 XL과 XC를 합성해 놓은 부분이 X가 3ohm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전압을 가했더니 5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래서 이 전압을 물어봤죠. 자, 전압 V는 I 곱하기 Z 이러면 되죠. 그래서 V는 I 곱하기 Z가 되는 거고요. 자, 전류는 5A이고요. 임피던스 Z는 자, 4 플러스 자, 이 부분이죠. J의 3ohm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 크기는 3대 4대 5잖아요. 그래서 5 임피던스 Z 5 곱하면 5 곱하기 5 그래서 25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5V가 됩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이 15ohm이고요. XL이 15ohm, XC가 15ohm의 직렬 회로에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R, L, C가 있어요. 저항 R이 15ohm이고요. XL이 15ohm, 그 다음에 XC가 15ohm이었습니다. 이때 교류 전압 100V를 가해줬을 때 이 흐르는 전류 I를 물어봤죠. V는 I 곱하기 Z에서 이때 전류 I는 Z분의 V죠. Z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전압 V는 100V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임피던스 Z를 구해야 되겠죠. 임피던스 Z를 구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의 XL 빼기 J의 XC가 되겠죠. J의 플러스 J의 XL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J XC가 되는데 이 두 개 크기가 같죠. 10 더하기 J의 15 빼기 J의 15가 되니까 없어지고 15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10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은 10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0A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번 오메가 L이 5ohm이고요. 오메가 C분의 1이 25ohm에 자, LC 직렬 회로에서 100V의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먼저 이렇게 L이 있고요. 이렇게 C가 있습니다. 이때 교류전압 100V짜리 교류전압을 이렇게 가해줬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 XL이 되죠. 그리고 얘가 오메가 L이 되고 이때 오메가 L이 5ohm이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 XC 부분이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 25ohm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플러스 J가 되는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임피던스 Z는 J의 XL 빼기 J의 XC가 되겠죠. J의 5 빼기 J의 25가 되는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J의 25ohm이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의 크기가 25ohm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전류 I는 Z분의 V 해서 20분의 100 하면은 5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5A이고요. 이때는 자 L이 크나요? C가 크나요? 자 C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성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4ohm의 저항과 8ohm의 유도성 리액턴스, 5ohm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요 100V의 교류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4ohm, 8ohm, 5ohm 있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J의 8ohm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J의 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4 더하기 J의 8 빼기 J의 5 하면은 4 더하기 J의 3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구해보면은 3대 4대 5 해서 5oh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 전류를 구해보면은 I는 Z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00 하면은 20A가 되겠죠. XL이 XC보다 더 크잖아요. 먼저 20A 구했죠. 20A. XL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20A의 유도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4ohm의 저항과 15ohm의 유도성 리액턴스, 12ohm의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RLC 직렬 회로에서요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죠. 그럼 먼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R과 L과 C가 있는데요. 이때 저항 R이 4ohm이 되는 거고요. 이때 XL 유도성이죠. 얘가 15ohm. 이때 XC가 12ohm이죠.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4 더하기 J의 15 빼기 J의 1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먼저 저항이 4ohm이고요. 이 부분 계산하시면은 플러스 J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3대 4대 5 5ohm이 되는 거고요. 가로로 4칸 90도 방향으로 3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합성을 해주면 5ohm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각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아크 탄젠트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기로 풀어보시면요. 먼저 아크 탄젠트가 이 탄젠트 함수 표시 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아크 탄젠트 있죠. 노란색은 이 Shift 누르시면 돼요. Shift 아크 탄젠트.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 3 나누기 4 똑같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36.869가 나오죠. 약 36.87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약 37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RLC 직렬 회로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공부하시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쉬운 부분들만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